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때이른 추석과 함께 시작했던 9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고 벌써 3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이 형형색색의 단풍 빛깔로 전국을 저녁 노을처럼 물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찬바람이 불어오진 않지만 마지막 4분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한 해 목표를 점검하고 마라톤 선수처럼 마지막 스퍼트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끌어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간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 각국의 통화가치를 비롯한 지표들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9월 25일 미 달러당 11,983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24일 11,954루피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미 달러당 12,000루피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는 9월 25일 미 달러당 1,043.5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4원 상승했습니다. 추가적인 평가 절하를 예상하는 달러 매입 수요와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을 중심으로 미 달러당 1,040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하루 사이에 5원 이상의 변동폭을 보이기도 해서 당분간 원화 가치의 경우 방향은 물론이거니와 그 변동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9월 25일 8.78원으로 마감하며 원화 가치 변화와 괴를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9월 25일 8.26%로 전주 대비 0.07%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각으로 금리가 상승하던 전주와는 사뭇 다른 모양새였습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9월 25일 5,201포인트로 마감하며 지수상으로는 전주 대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중 다소간 기복을 보이긴 했지만 큰 동요 없이 종합주가지수가 5,200선을 지키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이 밝힐 경제성장률 목표는 연 7%입니다. 이를 두고 현실적인 목표치이냐 아니냐라는 논란보다는 이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논의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연료보조금을 축소해서 인프라 사업 확대를 통해 실업률 축소와 보건 시스템 및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세계은행 이사는 차기 정부가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연료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연 7%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빈곤 퇴치와 1인당 국민소득 증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리터당 1,000루피아의 보조금을 줄일 경우 연간 47조 루피아의 국가 재정 지출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스리 물리아니 이사는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사의 개혁과 세제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성장 목표치에 대하여 장밋빛이 아니냐며 비평을 가하기보다는 이의 달성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조언을 해가는 분위기는 매우 신선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분위기가 임기 끝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서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 증대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연료 보조금 축소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처한 위치에 따라서 우려를 나타내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갖고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미즈라 아디티아스와라 수석 부총재는 리터당 연료 가격이 1,000루피아 인상될 때마다 물가 상승률은 1.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연료보조금 축소가 3,000루피아에 이를 거라 가정을 한다면 4.5%포인트의 인상 효과를 통해서 5% 내외의 현재의 물가 상승률이 이에 더하여 9%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보조금 정책은 리터당 휘발유 6,500루피아,
그리고 경유 5,500루피아를 미리 가격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손실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 상승 혹은 루피아 평가 절하 시에는 정부 재정이 그만큼 더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음 달 취임을 앞두고 있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은 연간 200억 불, 정부 예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가 재정 건전화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물가 관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중앙은행 총재단의 일원인 미즈라 총재의 마음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국가의 금융 부분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 국가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가 주최한 세미나에 초청된 하버드 대학교의 까르멘 레이하르트 교수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외화 부채를 정비하도록 정부의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곧 금리를 인상할 계획인데다 이로 인한 루피아화의 약세가 겹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금융 시스템을 가르치고 있는 까르멘 레인하르트 교수는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경제가 곧바로 파탄 또는 위기로 치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2년 정도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자금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기우뚱하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 단기 해외 차입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면 취약한 금융 변동성과 맞물리면서 지옥의 문턱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외 부채는 지난 7월 말 미 달러화 기준 2,906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이 중 자녀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부채는 500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여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레인하르트 교수는 대외 부채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기민하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해외로부터 차입을 할 경우에는 조달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채찍으로 그리고 국내 자금 조달 창구에 있어 은행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레이나르트 교수가 이렇게 해외 차입의 위험을 강조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최근처럼 루피아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달러 등 외화 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루피아화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루피아화의 평가 절하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원리금 상환을 위한 목적만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루피아가 필요합니다. 외화를 구입하려 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 요인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다소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은행권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대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해당 수신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1년 정기예금에 지급된 평균금리는 8.51%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였는데요. BRI, BCA, 만디리 은행 등 최근 대출 수요가 감소하면서 해당 예금금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은행으로 시장가치 기준 2위인 BRI의 경우 지난 2분기 수신 부문에 지출된 이자 비용이 이전 1분기 대비 13% 상승하여 순이익 규모가 2.1%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RI의 재무 담당인 아맛 바이꾸니 이사는 예금금리가 낮아질 전망을 보임에 따라 수익성이 이전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BCA의 경우에도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지난 8월 0.25%포인트 내린 데 이어서 이번 달에도 0.5%포인트 인하하여 현재는 8.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은행 간 금리, 즉 자이보 1개월물을 보더라도 이번 달 들어 0.22%포인트 떨어진 7.36%를 보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인 7.5% 아래로 내려가기는 올해 들어서 처음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대형은행, 즉 BCA, BRI, 만디리,
그리고 B&I 등 시장가치 기준 4대 은행들의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는 24.4%로 블룸버그지가 조사한 21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은행의 수익성이 좋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성장 기회가 많아서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은행들이 향후 대출 부문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바수키 자카르타 부지사가 인천 아시안게임을 참관하고 새만금호를 둘러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지난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주지사의 대통령직 당선으로 인해 곧 주지사직을 맡게 될 예정인데 최근 이슬람 단체인 FPI가 무슬림이 아닌 그가 주지사직을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반대 의사를 보임에 따라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평소 공무원사의 개혁을 주도해 오면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의 거침없는 업무 추진력에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바스키 부지사는 한국을 방문한 길에 서울의 강남 일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노점상들이 늘어선 모습은 자카르타와 다르지 않았지만 오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잘 정비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바수키 부지사는 자카르타의 경우 셀 수도 없이 많은 노점상들이 난립되어서 거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통체증을 낳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일제 정비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5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16년까지 정착시키겠다고 합니다. 즉 자카르타 주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인 DKI를 통해 노점상들에게 매월 위생비용과 렌트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킬 경우 월 단위로 노점 운영권을 갱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는 운영권을 가진 노점상을 허가 없이 난립하는 노점상들과 거리에서 갈치 행위를 일삼고 있는 불량배들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공무원들이 해외 시찰이 별 소득 없는 관광 목적의 일정이라고 질책을 가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수키 부지사의 한국 방문은 많은 소득이 있는 유익한 시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된 자카르타가 더 깨끗하고 편리한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늘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기고 승리해서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임에도 마음을 달구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체조 종목하면 양학성 선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이 개발하여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고난의 기술을 선보이며 2012년 런던 올림픽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놓지 않았던 그였지만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이번에는 성적이 은메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경기를 마친 뒤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는 말과 함께 눈물을 보였습니다. 메달의 색깔보다도 더 진한 감동이 전해져 나오는 것은 양학성 선수의 늘 최선을 다하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며 선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